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유종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작물들은 노지감귤이 있고요. 시설에서는 이제 한라봉과 이제 카라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참외 농사를 좀 지었습니다. 그 친환경 작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잘 먹어야 됩니다. 뭐 일반 관행에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복합 비료 또는 요소, 기타 화학적 비료를 통해서 작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순식간에 빠른 성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항생제 개분이라든지 기타 거름을 만들고 파쇄목을 이제 그 개분과 함께 섞어서 이제 숙성시키고 발효시킴으로써 그것을 다시 땅으로 이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방제 같은 경우에는 유기공시 목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기 목록 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믿지를 못하는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원료화 되어 있는 제품을 내가 직접 쓰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생석회 보르도액을 위주로 해서 초반에 방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유황합제라고 있습니다. 석회 유황합제를 이용해서, 그거는 장마철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가 멎을 때마다 바로 방제를 함으로써 그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닭을 이제 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저 닭들이 풀을 좀 많이 먹어줍니다. 그리고 풀 속에 있는 해충류들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도 또 해주거든요. 지금 현재 3마리만 갖다 놨지만 한 20여 마리까지만, 한 1000평에 한 20여 마리 정도만 이제 이제 점차 늘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잘못 생각을 해서 감자가 냉이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잘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혹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이제 여쭈었더니, 해초가루 액비, 꽃게 아미노산, 포도당, 이것을 배합을 해서 뿌려주면 아주 효과가 좋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바로 그대로 실천을 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감자잎이라면 감자잎이 이렇게 말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뿌리고 나서 다음날 이게 이렇게 다시 펴지는 거예요. 냉이 받은 것을 이제 다시 펴게 된 어떤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초가루 액비를 좀 많이 또 만들었고요. 이게 해초 액비입니다. 냄새가 좀 고약하죠. 이렇게 진한 미생물제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같이 발효될 수 있도록 이걸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생산 아미노산 액비, 그것을 좀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제주 친환경 감귤 연구회를 제가 지금 회장으로서 지금 책임을 맡고 있긴 합니다. 그 모임의 최초가 약 한 10여 년 정도 됐고요. 대략 한 5년 전부터 레시피, 어떤 방식을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병해충,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석회 보르덱으로 먼저 쓰게 됐고요. 이 석회 보르덱의 특징이 이제 비가 올 때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동이 있어서 그 동에 의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석회 유황합제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그 가이드를 이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식을 이제 도내에 있는 제주 감귤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재배하는 많은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방식은 기본 베이스일 뿐이고요. 사실은 각 농가마다 또 그 생각하고 실천하는 부분은 살짝 다릅니다. 거름이나 퇴비를 만드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발효농법이라는 것과 GCM이라는 농법이 있습니다. 미생물제를 이용한 이제 농사법과 발효농법은 이제 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액비 종류를 전부 발효시켜서 나무가 직접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쉬운 길이 전혀 아닙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은 관행법에 비해서 일단 한 몇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방제나 거름을 주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일반 농가에서도 뭐 대체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거는 되게 비슷한데, 저희들은 풀을 베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봄부터 여름까지 풀이 자라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풀을 베고 다시 또 돌아보면은 저쪽 끝에 또 다시 풀이 되게 많이 자라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토질 어떤 성질상 사실 돌이 박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돌 때문에 보행식 그 풀을 베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렇게 썩 많지도 않은 편이에요.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이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신앙처럼 여기시는 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것을 생산하고 싶고 좋은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물론 환경도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좋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방제를 할 때 일반 관행농사 짓는 분들보다는 훨씬 방제는 적게 합니다. 그 일반 관행농들은 날이 뜨겁든 춥든 뭐 하여튼 기상 변화와 관계없이 주기적인 한 보름에 한 번씩 계속 꾸준하게 방제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까지는 되게 방제가 빡빡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너무 더운 때 방제를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일반 관행농에서는 총체벌레라든지 기타 많은 벌레로 인해서 그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풀을 키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동적인 생태계적으로 그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분야는 새롭게 또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농사 지면 결코 그것은 제대로 된 농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자꾸 들어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협조를 좀 구하는 그런 인맥이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 파이팅!